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지금 뭐, 일을 안 했으면은 지금쯤 마산에 조문을 가 있을 상황인데요. 그, 상주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냥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번에 왜 여기서 그 친구들 모임할 때 여럿이 있을 때는 얘기 안 하다가 뒤에 가서 저한테 이 격려 전화 주고 그 이후로도 저기 공 박사님 방송에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고 또 중요한 그 뭐 사안 나올 때마다 톡으로 응원을 해주던 그 친구인데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뭐 워낙 멀기도 하고 꼭 가봐야 되는데 지금 하는 일이 이러이러하니 네가 좀 이해를 해줘라. 그랬더니 그 친구도 흔쾌히 그렇게 뭐 흔쾌했을라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그나마 나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래서 부의금만 넣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오늘도 열심히 입력을 했고요. 아무튼 그 어머님 영전에 제가 이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약조를 드리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입력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입력을 해서 2천만 명을 넘게 입력을 했고요. 전체가 지금 3,350만 명 정도 되니까 진척률로 따지면 한 60% 이상을 입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아시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10% 단위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올리는 게 이 중간중간 결과를 보는 재미도 있지만 이런 특이사항 같은 거를 이거를 한꺼번에 얘기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자세히 그냥 이런 것도 같이 묶어서 잘라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짧게 보실 분들을 위해서 지금 60% 2천만 명 정도를 입력했을 한 단계에서 보면 이게 2.7%가 2.6%가 됐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데이터가 그 제가 말씀드렸죠. 애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거의 14일을 풀로 채워서 내보내 주다 보니까 이 주초에 뭐 왕창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넣어놓고 이제 가나다 순으로 입력하다 보니까 이게 전라도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뒤로 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런가 하여간 오늘 입력한 데이터로 보면은 좀 보수 쪽 사람이 많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선관위 발표 기준으로 따지면 2.6% 차이가 나지만 이게 그 조작 개수는 더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이게 수개표, 그 개표기를 사용 안 하고 수개표를 했다고 가정하고 조정해 보면 이재명 후보는 4.4%가 발표 수치보다 줄어들어야 되고 윤석열 후보는 4.4%가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그 차이가 8.8%. 그리고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가 없었다는 전제로 해서 그 숫자를 빼고 계산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는 마이너스 8.6%, 윤석열 후보는 8.4%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선관위 발표에서. 그러다 보면 이게 17%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종 결과는 0.7%였으니까 0.7%보다도 17%가 더 벌어진다는 거니까 이 추세대로 가면 17.7%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제 그 지역을 입력하는 게 아직 좀 편중돼 있다 보니까 이게 변경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17%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체 투표율 차이가 났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지금 2천만 명까지 넣었을 때로 보면 이 개표기 조작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89만 4천 표가 더해졌고, 개표 기조작으로. 윤석열 후보 쪽은 90만 천 표가 더 손해를 빠진 그 상황이니까,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뺐고 이만큼을 더해줬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절대치로 합계를 내보면 179만 6천이 되고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도 지금까지는 139만 4천 명이 더해졌다고 보고, 그래서 그거를 이재명 후보한테 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면은 지금 2천만 명이 입력을 한 상황에서는 319만 명. 그래서 이게 3,350만 명까지 다 하게 되면 대략 525만 9천 표가 개표기 조작이나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로 해서 최종적으로 하면 이 정도가 부풀려졌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 지표만 그냥 요 그룹만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됐고요. 고 입력하는 사이에 좀 특이하게 나온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표 상황표가 이거 뭐 일일이 그냥 제가 이걸 뭐 상세히 보고는 그냥 작업하는 동안에는 일단 옮겨만 놨고,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봐가면서 그냥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쨌든 재분류된 상황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분류가 왜 이루어졌을까를 가만 보면, 자, 투표용지 교부수, 여기서는 눈에 띄는 게 투표용지 교부수가 2762표였는데 재분류하는 과정에서는 2754표가 됐어요. 이 투표용지 교부수라는 거는 당일 선거니까 투표용지를 교부하면서 떼는 그 일련번호지 있죠. 그 종이 숫자나 아니면 선거인 명부에 오프라인에 기재되어 있는 그 명부를 셌거나 할 텐데, 그 숫자가 어떻게 2762명에서 그 한두 명 차이 나는 거는 이해가 가죠. 그걸 확인하라고 그 일련번호지를 띄는 거니까. 그러면 일련번호지가 분명히 2762번까지가 떼져 나갔으니까 2762명이라고 적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줄어드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련번호지는 2762개가 있었는데 기계도 돌리고 뭐 재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2753표밖에 안 나온 거야. 9표나 줄어들었어요. 투표용지는 교부한 것보다 투표수가 9개가 덜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재분류를 했나 어쨌나? 재분류하는 거랑 투표용지 교부수가 줄어드는 거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파주시 운정 3동 1투표소는 보시면 여기는 뭐 재분류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재분류를 했습니다. 아닌데 이건 재분류가 아닌데요? 이건 똑같은 종인데 0시 53분 25초 0시 53분 25초 그렇죠. 어쩐지 이게 개표기가 이게 재분류 해가지고 똑같게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재분류가 아니고 이상하다. 똑같은 문서를 지금 2장을 출력해가지고 사용한 건데, 그죠? 이게 지금 이 문서만 이거를 갖다 그냥 이렇게 찍찍 그리고 숫자를 다시 적었다 그러면 다른 문서잖아요. 이 사람 도장 방향도 다르고, 에?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똑같은 종이를 2개를 출력을 한 거네. 2개를 출력해서 이거는 뭐 버린 건 아니죠. 처리돼 있으니까. 똑같이 1시 42분에 발표를 했어. 여기서 차이는 요 새누리당 오근호 대표가 그나마 한 표 있던 것까지 뭐 하다 보니까 없어. 그래서 0으로 적고 뭐 한 것 같은데, 똑같은 문서를 2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2개를 발표를 했다? 2개를 발표하지는 않았겠죠. 아무튼
요거는 같은 게 재분류해서 같은 게 아니고 같은 종이를 두 장을 출력한 겁니다. 자, 강원 고성. 여기는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계가 뭐 에? 이게 뭐야? 차고 기재. 이건 뭐 늘 있는 거예요. 두 글자 정상했다는 거니까 그렇고. 여기는 서명도 안 하고 재분류를 했어요. 21시 43분에 했던 거를 22시 30분에 다시 재분류를 했어. 근데 어쨌거나 뭐 재분류를 이렇게 한 덕에 이게 전자개표기가 엉터리라는 거를 저는 주장할 수 있어서 뭐 편합니다.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이렇게 뭐 몇 개씩 잘라서 하는 거지만 이게 어디 뭐 이제 나중에 대통령한테 보고가 들어가든지 할 것 같으면 어디 지역 외 재분류한 지역이 뭐 50군데, 60군데 뭐 그런데 거기서 한 번도 이렇게 재분류를 했을 때 맞는 게 없다. 그 하나에서 왜 몇 개,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뭐 저로서는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아주 땡큐죠. 고성에 보면 5개나 있습니다. 거진읍 육투표소에도 뭐 숫자가 지금까지 봤던 것을 경험으로 해서 보면 뭐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재분류를 했습니다. 여기는 토정면이야. 토성면 제2투표소. 여기도 21시 48분에 했던 거를 22시 22분에 다시 했습니다. 여기도 없고 다시 재분류를 했어. 근데도 숫자가 145에서 147로 늘고 306에서 304로 늘고 똑같은 579표를 넣었는데요. 자, 고성 사례가 또 여기 거진읍 관내 사전에도 보면 여기도 1330, 1330 같고 뭐 교부수 같고 한데 아무튼 재분류를 했습니다. 여기도 517, 516, 699, 700, 24, 23. 뭐 이렇게 엉터리냐고 기계가. 아유. 고성 또 있어요. 여기는 무슨 면이야? 현대면이야? 현내면이야? 고성군 현내면. 여기도 보면 뭐 서류를 적다 말고 다시 재분류를 했어. 숫자도 571, 571 같고 뭐 교부수도 같고. 근데 왜 이걸 다시 했을까요? 그 덕에 223에서 220으로 줄고 277에서 267으로 줄고 뭐 분류 못하겠다고 한 건 51에서 66으로 늘고. 아, 정신없습니다. 고성 또 있어요. 주광면 관내사전도 뭐 서류를 왜 작성하다 말고 다시 이 기계가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럼 그런 상황도 적었어야지. 337, 338, 477, 477. 하나밖에 차이 안 나네, 그나마. 와, 지금까지 본 거 중에 그나마 제일 정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재분류했을 때. 하여간 기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걸로 그렇게 고성의 5군데에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요. 대전 유성. 여기도 뭔 일인지 서류를 작성하다 말고 0시 3분에 시작했는데 0시 45분에 다시 재분류를 했어. 여기도 뭐 579에서 584, 920에서 926, 36, 35. 여기는 왜 다시 했을까요? 1619. 이유 없어. 서류상으로는 적어도 이유가 없어요. 자, 유성 노은 일동 관내 사전도 여기도 뜬금없이 이렇게 다시 했을까? 7450, 7450. 여기도 3488에서 3497, 2847에서 2822. 하여간 같은 걸 기대하는 게 무리예요, 이 기계한테는.
어떻게 한 번도 같은 게 없냐고, 재분류한 사례에서. 관악구도 관악구 보라매동 관내사전, 여기는 정상적으로 다 보고가 됐었는데 왜 재분류를 했을까요? 5676, 5676 똑같은데? 같죠? 이 숫자도 같고 이 숫자도 같은데 왜 재분류를 했을까? 13시. 재분류를 하면 하여간 3089에서 3100이 되고 1965에서 1964가 되고, 예? 보라매동 그렇고, 관악에 또 있는데 여기는 어딜까요? 중앙동 이투표소, 이건 선거일 상황이네요. 1669, 1669, 1669. 아니 똑같은데 왜? 이게 무슨 기계가 장난감도 아니고. 20시, 21시, 21시, 22시. 왜 다시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네. 뭐 투표용지 교부세도 이상하고. 관악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지역에서 아까 고성도 그렇고 유성도 그렇고 여기 관악도 그렇고요. 청룡동 사투표소. 뭐 숫자 똑같잖아요. 근데 왜 다시 했을까? 뭐 이스터에그라 그러던가? 이게 저 기계가 이렇게 엉터리라는 거를 밝혀내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기 청룡동 사투표. 뭐 다시 할 이유가 없는데 다시 했어요. 자관 재분류를. 여기도 있어. 아, 그나마 여기는 재분류할 이유가 있네. 하나가 없어. 1346. 아까 왜 이 앞에서는 7개가 모자란 경우가 있었잖아요. 투표수가. 그러니까 여기 하나 정도는 요 정도 문제를 찾기 위해서 사실은 일련 번호지를 떼는 거 아니에요. 그 숫자 차이가 날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투표수가 하나가 없었는데 이제 문제 있다 그래서 DB 보니까 이 투표용지 교부수가 아니지,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수에 맞춰서 가는 게 정상이죠. 그러죠. 근데 아까 어디였지? 여기 봐. 여기 의정부는 투표수는 같은데 어떻게 투표용지 교부수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냐고. 이게 이 투표용지 교부수라는 게 일련번호지 떼낸 거를 기준으로 해서 투표지가 그 숫자에 맞는 거 아닌가를 비교하는 거니까 얘가 기준이 되고 얘가 틀리면 얘를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련번호지 숫자가 줄어들 수가 있냐고요. 이게 문제 있어. 여기처럼, 그죠? 일련번호지 떼낸 거가 1346개야. 아니면 1346번까지가 나갔어요. 그죠? 근데 투표지가 하나가 덜 들어왔네. 이렇게 개표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서 찾았거나 하여간 찾아서 1346표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 거지. (596) 596 653 654 331 10 0 0 1 3 0 0 0 1 하나가 같은 줄 알았네. 여기 하나가 틀린. 여기 윤석열과 그 다음 하나 다르네. 같으면 이상이 있는 거야. 같으면 기계가 뭐 진짜 시계가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 맞는 것처럼 맞는 거지. 이건 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2천만 표가 입력할 때까지 지금까지 나온 요 이제 재분류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제가 작업하고 그 개표기 조작을 어떻게 추정을 해내느냐. 지금까지는 이 개표기 결과, 개표 결과로 발표된 것만 했습니다. 그게 개표 결과로 발표되는 게 이렇게 기계가 일단 분류한 숫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분류하고, 분류 못하는 게 있을 때는 이걸 심사집계부로 넘겨서 다시 사람이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 48표를 그렇게 해서 후보자별로 넣고 무효표 숫자까지 하면 이제 요 두 가지를 합친 게 개표 결과로 발표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 정도는 이걸로 추적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걸 두 개로 나누어서 개표기의 득표수랑 득표율을 따로 계산을 하고, 사람이 직접 재확인한 득표수에서 표를 계산을 하고, 득표율을 계산하고, 그래서 이 기계는 보시다시피 지금 열 몇 가지 보는 것 중에 기계를 재분류했을 때 이렇게 오차 나는 것만 해도 이건 기계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그 득표율에서 눈에 띄게 이재명 후보 쪽이 유리하게 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광주, 전라도나 전국의 한 서너 군데 경우를 빼고 나면 거의 모든 지역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가 어디였냐? 관악 무슨 동이었죠? 난향동 1투표소. 여기도 보면, 자, 기계에서 한 걸로 하면 596대 653에는 한 10%? 10% 정도. 그죠? 윤석열 후보가 더 받은 걸로 나와요. 근데 기계로,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에서는 2배가 넘어요. 여기 10%인데 여기는 110%? 그렇게 되나? 120% 그렇게 되나? 이런 게 눈에 띄게 나타난다. 전국적으로. 광주, 전라도만 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어디를 볼까요? 금방 본 데가 서울 관악구니까. 관악구.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계에서의 득표수를 다 입력을 했고요. 네? 요거는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입니다. 요거를 투표소별로, 이거 보세요. 막 100. 이걸 다 입력해야 돼요. 입력을 해서, 그리고 관내는 동별로, 관외는 지공구니까 하나로 나오고요. 그래서 그거를 합계 낸 게 요게 기계 득표수입니다. 당일 관내, 관외, 윤석열, 이재명, 기타 군수 후보들, 그리고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죄송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사람이 직접 그 재확인 거쳐서 사람 손으로 분류한 득표수입니다. 그래서 요 제가 빨간색으로 계산해 놓은 건 뭐냐면,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율에서는 45.1%를 얻었는데, 사람이 재확인한 과정에서 직접 수개표로 한 해서는 득표율이 40%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차이, 뭐 단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45.1%에서 40.0%를 뺀 5.2%가 5.2% 포인트가 당일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표를 빼서 이재명 후보에게 카운팅을 했거나, 아니면 가상의 수를 넣었거나, 무효표를 이재명 표로 넣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개표기 조작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당일 관내 관외 해서 요 총 숫자를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3.0%가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게 개표기가 조작이 됐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2.8%가 조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8%가 불리하게. 그래서 이 개표기 개표기 득표율은 못 믿겠고, 사람이 그래도 재확인한 득표율이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이 득표율을 이 유효 득표수에다가 전부 곱해서 다시 추계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득표수가 뭐냐면 당일 관내 관외를 다 구분해서 그 개표기 조작된 거를 적용을 한 거니까요. 이 숫자는 각 그 당일 관내 관외에서 사람이 수개표한 그 득표율만큼 득표했다고 보는 거니까, 여기 고소 구개 같은 경우는 뭐 기계로 한 데도 있긴 하지만 수작업을 했다는 전제로 그냥 합산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해보면 지금 선관위 발표로는 여기 관악구였죠. 관악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0.32%로 한 5% 가까이 이긴 걸로 나오는데, 이 개표기 조작 영향을 딱 빼고 나면 48대 46으로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이긴 걸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 숫자라는 건 뭐냐면, 이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 당일 득표율이랑 같은 정도로 관내나 관외 이 국외 이 득표수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뭐 눈에도 보기에도 여기 한 60% 되잖아요. 70% 된 거예요. 70% 정도 되는데, 관내에서는 거의 한 5, 35, 한 13% 정도가 더 많은, 30% 정도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걸로 나오고, 관외도 오히려 더 많은 걸로 나오고, 뭐 국외 부재자는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래서 요 당일 득표율이랑 같은 득표 성향을 보였다면 이재명 후보는 35,916표가 됐을 것이다. 요 비율대로 같이 됐다면. 그죠? 그리고 관외는 14,700표, 국외 부재는 440표. 요게 실제로 민주당에 투표했을 숫자일 것이다 라고 제가 추계를 해낸 거고, 그러니까 이 부풀려진 숫자라는 거는 요 다이어트를 한 이 숫자에서 부풀려져서 이만큼이 됐다는 거니까, 요 68,598에서 35,916을 뺀 이 32,682라는 숫자가 사전선거인 수로 더해졌다가, 그 더해진 숫자만큼을 민주당 이재명 표 후보로 만들어서 통과리해서 넣었다. 통과리는 아니지. 이건 그냥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 요걸 합친 게 지금 4만 표가 투입이 됐고, 그 부풀리기에서 투입이 됐고, 그게 31.1%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실제로 요건 실제로, 그러니까 불려지기 전의 숫자인 거니까, 실제로 사전선거에 참여하는 관내, 관외, 국외 부재자 투표 요 숫자만큼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에 맞춰서 그 숫자에 31.1%가 더해졌다, 그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100명이 사전선거에 참여할 때, 그게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든 뭐 군수 후보를 지지하든 간에 그 전체 사전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갈 때 31명이 얹어졌다, 그 뜻인 겁니다. 이 조작값도 잘하면 팍 할 것 같은데, 뭐 장재현 박사님이 그 전산감리나 뭐 압수수색에서 포렌식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런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으면 뭐 대박이죠. 그건 뭐 꼼짝말한데, 증명은
얘들이 발표한 자료로 증명하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결과가 100, 150, 157군데를 입력을 했고요. 2천만 명이 넘어서 전체 제가 입력한 비율은 한 60.7% 정도 됐습니다. 이거 숫자가 17% 차이 난, 발표하는 득표율보다는 17%가 더 벌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지금까지는 쭉 쌓여있는 데이터로 입력을 하니까 속도가 그나마 뭐 하루에 한 10%, 한 300만 명 이상 넣는 정도 속도로 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 저 4.10 총선도 그렇잖아요. 지금 신청해 놓은 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마무리를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대선 자료도 정상적으로 들어온 데가 아니고 뭐 관외가 기계랑 사람이 구분이 안 돼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를 다 신청해 놨으니까 좀 들어오는 대로 쭉 발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